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1팀 최강식입니다. 대표님, 우리 광고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광고하시겠습니까? 아니 5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광고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광고 예산별 최적의 마케팅 성과를 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매체 선정, 그리고 운영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 마케터이다 보니까 뭐 100만 원이신 분들, 광고 예산이 뭐 500만 원이신 분들, 1000만 원 아니면 뭐 5천만 원, 1억, 뭐 정말 아주 큰, 아주 다양한 브랜드들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고 예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길게 끌어가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 광고 예산에 따라서 전략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광고의 성과도 다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광고 예산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광고 예산을 뭐 얼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예산이 더 높으면 높아질수록 다음에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앞서서 학습하는 시간도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주 많은 광고주님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여기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소자본 마케팅 전략입니다. 300만 원 미만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뷰티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잡아서 진행되는 점 인지하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은 제가 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뷰티 업종으로 뽑았지, 이커머스 업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시장 현황을 왜 들고 왔냐? 작은 업종이면 작은 업종, 그러니까 브랜드이면 브랜드일수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뷰티 업종이니까 우리 뷰티 업종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국내 화장품 시장 추이 및 전망으로는 2025년에는 올해죠, 139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29년에는 160억 달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주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주요 구매 채널로는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를 하되 온, 오프라인 모두 올리브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 타깃들이 가장 많은 구매 패턴들을 보였었고, 그 밖에도 뭐 10대라든지 뭐 30, 40대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전체적인 타깃층에서 화장품의 이용과 구매,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자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2030 타깃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또 도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뭐 협업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올리브영 입점을 좀 시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 현황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사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베껴보고 해킹해 보험으로써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다. 경쟁사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어필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브랜드의 강점을 조금 미안하지만 죽이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러한 소재와 문구 카피들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쟁사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쟁사가 어떠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광고 카피와 소재, 그리고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경쟁사의 상품의 USP라고 하죠. 상품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타겟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쿠팡에도 입점해서 경쟁사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협력 광고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러한 판단들을 조금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과연 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가 보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이 브랜드를 조사했을 때, 제안서로 나갔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검색량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와 상품을 알아야지 뭐 구매를 하든가, 뭐 선물을 하든가, 뭐 찜하기를 하든가, 뭐 그러한 행동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와 검색량을 먼저 크게 증폭시키기 위한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지금 현재 시장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자, 시장이랑 경쟁사, 자사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조금 인사이트에 도출해 볼 수가 있겠죠? 뒤처지고 있는 시장 내 브랜드 포지션과 인지도,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늘려야 하고 고객에 맞춘 맞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경쟁사 자사 분석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어떤 매체로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분명 앞전에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강점이 뭔지, 약점은 무엇인지, 시장 내 어떠한 포지션과 경쟁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갈 길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마케팅 매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30 타겟들이 많은 업종이다, 뭐 상품을 많이 구매한다 라고 하시면 2030 타겟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메타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재 또한 뭐 젊은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뭐 잘생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 전략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운영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매체에 대한 특성과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성과가 날 수 있고 매체에 어떤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DA 특성을 활용한 메타 광고입니다. 왜 메타 광고일까요? 왜 메타 광고를 선정했냐면 우리 뷰티 업종에 2030 타겟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 2030 타겟들이 주로 활동하는 매체, 대표적인 매체를 한다면 메타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메타 광고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DA 광고가 왜 필요하냐?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나 브랜드의 검색량이 낮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게 가장 먼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메타 광고는 뭐 리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이라든 등 아주 다양한 그러한 세팅이 가능하고 그러한 세팅을 통해서 광고의 효율을 높이고 타겟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광고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 세팅 내용을 보시면 2030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메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죠. 그 메타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타겟들한테 도달을 하고 소재 또한 뭐 브랜드라든지 향기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극적인 소재라든지 상품 USP에 따라서 광고의 소재를 활용해 보겠다. 그리고 노출 형태도 뭐 인스타그램 피드 형태, 스토리, 릴스 형태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 1차 광고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면 이전의 광고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있는 도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가설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우리 앞전에 시장 조사랑 막 경쟁사 조사랑 엄청 많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출 지면이죠. 뭐 피드라든지 인스타 릴스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이러한 매체라든지 상품을 활용해 볼 것 같으니 여기에 광고로 노출해 보고 실제로 어떠한 노출 지면에서 효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1차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타겟팅 또한 과연 2030 세대 뭐 300, 뭐 30, 뭐 남성, 여성 어떠한 타겟과 연령에서 가장 반응도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처음 집행할 경우에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 KPI라고 하죠. 목표를 정하고 매체라든지 노출 지면이라든지 타겟팅을 열어서 광고의 효율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좀 중점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고 예산이 뭐 테스트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바로 구매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테스트를 분명히 건너뛸 수 있죠. 당연히 건너뛰셔도 되고요. 다만 좀 더 정확한 근거한 좀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수치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러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배너 소재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타깃들이 어떠한 소구점과 니즈 포인트를 느끼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품의 강점 경쟁사들보다 우리 상품이 어떤 점이 더 좋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접목시켜가지고 광고, 소재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상품이 향기가 좋다. 라고 한다면 뭐 향기 아니면 뭐 등드름을 개선하는 데 좋다 아니면 뭐 등드름 소재, 할인 이벤트, 자극 소재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등드름 소재 보시면 5성급 호텔 샴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러한 카피들 있죠. 이게 뭐지? 하면서 좀 궁금증이라든지 흥미를 좀 일으킬 만한 광고 카피를 구성하고 이미지 또한 눈에 좀 확 띄는 소재들 이러한 컬러감 있는 소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장점, USP에 맞는 소재를 제작하시고 상품의 강점을 활용하여 2030 타깃들의 니즈를 겨냥시켜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DA 파트가 끝났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제가 말도 많고요.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인데요. SE라고 한다면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죠. SE 광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DA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그런 상품이라든지 브랜드를 인지하는 고객들이 직접 구글 검색창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 형태로 직접 자기가 입력을 해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라든지 뭐 문의하기라든지 전환 확률이 좀 높은 타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권장드리는 소액 예산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조금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검색 포털 1위죠. 네이버 포털에 쇼핑 지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고객 타깃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좀 유동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러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를 통한 구매 전환을 조금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뭐 스토어 유입이라든지 스토어의 찜하기, 뭐 알림 받기 이러한 부분들까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챙겨가시면은 스토어가 점점 커지시는 거 아시죠?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가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세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마다의 소재를 좀 많이 여러 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세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스킨 로션이라고 검색했을 때 실제로 뜨는 그 노출 지면인데요. 보시면 여기 스킨 로션이라는 텍스트 키워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3종 세트, 그리고 여기도 토니모리, 그리고 리프팅 스킨 이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소재로 선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분류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킨 로션이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뜨는 거거든요. 반대로 3종 세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만 뜰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프팅 스킨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여기 바이오 힐보 제품이 노출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키워드별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키워드들의 그런 고객들의 진짜 실제 유입이라든지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키워드별 소재를 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광고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킨 로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명 히알루론산 아니면 보습, 자극 완화
같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제가 300만 원으로 예산을 측정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예산이 넉넉치 않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좀 제외시켜도 되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타겟들이 우리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브랜드의 이러한 실제 노출 지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러한 그 노출 지면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정말 힘이 있고 덩치가 있는 브랜드구나. 내가 몰랐는데 시장 내에서 유명한 브랜드이구나. 내가 구매해도 되겠다.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출 지면을 실제로 그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페이지에서 화면에서 한 60%? 네, 50%, 60% 정도는 이렇게 꽉 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사라든지 옆에 뜨는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브랜드만 확 집중도 있게 주목도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메인 화면에 걸어가지고 더 많이 어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 배너가 굉장히 소재가 다양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소재라든지 이벤트 소재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라든지 나이키, KT 이러한 엄청 큰 브랜드들 있죠. 검색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 안 하는 광고가 없습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실제로 이용하시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그리고 덩치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300만 원 미만 소자본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처음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매체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연령, 성별, 소재 A/B 테스트 등 진행해서 근거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효율 매체, 지면, 타겟, 소재 등이 도출이 되었다면 그 타겟팅을 집중적으로 해서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구매 전환을 이루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의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안 나오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개선을 시켜서 광고의 성과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는 노출, 클릭률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 지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자본 마케팅 전략입니다. 중자본이라고 한다면 예산 300만 원부터 1000만 원 미만으로 설정을 했고요. 업종은 병원 업종으로 설정을 했는데 업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브랜드, 내 업종에 맞는 전략으로 좀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 매체를 가져왔지? 왜 이 소재를 활용하고 왜 이 카피와 이 소고점을 고객 타겟들한테 보여주고 어필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세팅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마케팅 운영 전략입니다. 앞부분에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자사 현황 엄청 많이 조사했었죠. 그 조사들은 아주 기본적인 조사들이에요. 그 근거를 통해서 광고의 운영, 마케팅 전략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놓지 마시고 챙겨 가신 다음에 광고, 마케팅 운영 전략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A 특성에 맞는 매체별 신규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 피맥스 광고와 메타 광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성형외과 병원 업종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상 소재나 이미지 소재 같은 경우들, 그 소재 싸움이라고 하죠.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소재의 성과, 소재를 통한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글 피맥스 광고와 메타 광고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 성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의 다 성형을 이미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있는 성형외과들은 해외 타겟팅도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많이 접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구글 피맥스 광고를 보시자면 구글 피맥스 광고의 가장
가장 큰 장점은 AI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광고 소재를 최적의 노출 지명과 타깃들한테 지속적으로 푸시해 노출한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소재 또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아주 많은 그 소점과 포인트를 가진 소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고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소재 같은 경우는 3에서 5일 사이에 판단을 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소재는 오프시키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식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업종에는 굉장히 잘 맞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고 노출 지면 또한 검색 네트워크, 유튜브, 지메일,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 아주 다양한 소재 그 지면들 중에서 가장 고효율적인 지면을 파악하고자 전체적으로 처음에 열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광고 타겟팅 전략 또한 성형이라든지 눈 성형, 코 성형, 아니면 뭐 강남의 성형외과, 대한민국 성형외과, 해외 타겟팅이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타겟팅 전략을 통해서 광고의 성과를 판가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타겟팅 전략으로 뭐 유튜브 검색, 배너 각각에 맞춘 두세 개 자산 그룹을 세분화시키고 AI가 더 다양한 학습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PMX 광고는 소재를 좀 고효율적으로 계속 푸시하는 부분이다. 매체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소재라든지 이미지 소재, 텍스트 소재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되, 영상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병원 업종에 유튜브 자사 채널이 있었어요. 특히 그런 컨텐츠적인 영상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자라는 부분을 광고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구글 소재 또한 브랜드 소재, 상품별 소재, 그리고 자사 유튜브 영상 소재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뭐 브랜드 소재라고 한다면 우리 병원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배너 소재가 되겠죠. 배너 소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교체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달은 좀 지켜보시고 많으면 2달까지 지켜보시고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소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알리고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가 뭐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도 바로 오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꾸준히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상품별 소재라고 한다면 뭐 코성형, 눈성형, 리프팅, 뭐 주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상품별 소재를 활용해보고 또 할인 소재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사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내에서, 그러니까 자사 유튜브 채널 내에서 가장 반응도, 뭐 조회수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이러한 반응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영상 소재를 구글 PMX 광고를 활용하면 마찬가지로 광고 성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고객들도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잘 나온 영상 소재는 광고 땅에서도 잘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우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의 특징 뭐였죠? 2030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또 성형외과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성형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성형을 하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고효율적인 타깃들을 잡기 위한 메타 광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트래픽 캠페인, 메타 광고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 자사몰의 유입량을 크게 증대시키고자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병원의 자사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어요. 잘 꾸며져 있었고 고객들이 성형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포인트들을 광고를 통해서 본 다음에 사이트로 유입이 되면 실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전환이라 한다면 문의하기가 되겠죠. 예약하기나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가름했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사몰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트래픽 캠페인 외에도 뭐 잠재 고객 캠페인이나 이러한 따로 광고 세팅단에서 고객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몰의 그런 내용들이나 상세 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면 구매 전환을 이루거나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가장 최전방에 있는 자사몰의 내용들을 보고 또 문의하기나 이런 전화를 남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타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리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뭐 관심사 타겟이라든지 상세 타겟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지
우리 자사몰 페이지에 방문했던 사용자들을 2차 리타게팅 광고 모수로 활용해서 30일 이전에 우리 자사몰에 유입됐었던 타깃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광고를 노출해서 너희 우리 브랜드 한번 왔었잖아 저번에. 우리 이번에 이런 이벤트도 또 하는데 한번 와봐, 예약해봐, 문의 한번 해봐 라고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어필해서 리타게팅, 구매 전환이라든지 문의하기를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광고의 목적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관심사 타겟팅, 뭐 성형이라든지 코성형, 리프팅 이런 눈성형 같은 키워드들,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행동 기반 뭐 페이지를 방문했었다던가 아니면 우리 영상 소재를 봤었다던가 이러한 행동들 그런 타겟팅, 그리고 지역별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중국, 뭐 동남아 나라별 좀 캠페인을 분리 운영해서 나라별 언어도 그 맞춤 설정해가지고 광고의 성과를 좀 크게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캠페인 구조 또한 뭐 웹사이트 방문이랑 이제 브랜드 인지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고, 잠재 고객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고객 DB 수집을 최적화시키고, 또 리타게팅을 통해서 우리 자사몰에 유입됐었던 타깃들을 다시 한번 유입되고 구매 전환이나 문의를 이룰 수 있도록 증대시켰던 방향입니다. 메타 광고 소재 또한 마찬가지로 브랜드 소재랑 뭐 문제형, 그리고 뭐 비용 할인적인 측면, 그리고 자사 유튜브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브랜드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인지도를 늘리기 위한 소재고, 문제형 같은 경우는 뭐 처진 눈 때문에 불편하시죠? 뭐 이러한 포인트들 있죠. 내 얘기 같은데, 아니면 뭐 나 요즘에 뭐 눈이 좀 다크서클이 심한 것 같아서 한번 이거 뭐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건 받아보고 싶어. 이러한 좀 공감을 유발할 수 있고 문제 제기형을 통해서 고객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재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부분도 아무래도 성형 수술이라고 한다면 고관여 제품이죠. 어쨌거나 뭐 돈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이라든지 뭐 가격에 대한 그런 뭐 DC, 뭐 할인, 뭐 이벤트나 뭐 프로모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사몰에 이미 보증되어 있는 영상 소재를 메타 광고에도 활용해서 광고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병원 업종 같은 경우는 의료 심의필이 무조건 좀 필요한 업종이기도 해요. 만약에 의료 심의가 좀 받지 않은 소재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광고가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에 광고의 계정이 정지되고 뭐 좀 벌금을 무는 형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계속 염려를 하면서 소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의료심리 피미를 미리 받아놓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A에 이어서 SA 검색 광고 전략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와 네이버 검색 광고 두 개 다 선정을 했고요. 아까 앞전에 소자본 마케팅 운영 전략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조금 매체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간다는 것, 구글과 네이버 둘 다 가져감으로써 구매 전환을 양쪽에서 챙겨가서 그 매체에 숨어있는 잠재 고객이라든지 신규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도전적이고 좀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우리가 투입돼서 광고의 성과를 올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별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구글, SA 전략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사명 그룹, 그리고 뭐 대표적인 메인 키워드 그룹, 아니면 뭐 세부 키워드 그룹, 아니면 뭐 경쟁사 키워드 그룹, 시즌별 키워드 그룹, 아니면 성형외과니까 뭐 상품별 키워드 그룹,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룹 세팅단을 다 세세하게 나누고 그 세팅단에 맞는 키워드들을 삽입해서 세분화된 SA 세팅 전략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업종별 내가 조금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져가고 테스트해보고 싶다, 고객들의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좀 세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각 그룹별 전환수라든지 클릭수, 아니면 뭐 체류 시간이 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환의 의도가 조금 높은 그러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 전환 키워드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뭐 입찰가를 좀 세세하게 조정한다거나 그러한 전략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전환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의료 심의필이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고객들을 혹할 만한 그런 카피라든지 아니면 뭐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하면은 보장된다, 뭐 주름이 펴지는 게 보장된다, 눈이 예뻐지는 게 보장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러한 카피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의료 광고 심의피를 무조건 받아 주셔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랜드 소재라든지 뭐 눈성형 소재라든지 아니면 강남 1분 거리 소재라든지 코성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소구점은 좀 달리해서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만약 병원 업종이 아니다, 뭐 이커머스 업종이다, 뭐 아니면 뭐 운동복 브랜드다 하시는 부분들도 아까 그 소재 제작했었던 부분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고객 타깃들이 DA 매체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검색했을 때 SA 광고로 유입이 됐을 때 어떠한 포인트들을 좀 궁금해하거나 매력을 느낄까, 이러한 고민들을 근거로 광고에 카피라든지 이런 문구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중자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중자본 마케팅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주력적인 광고 매체 선정을 통한 광고의 효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미디어 믹스를 통한 광고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적인 타겟, 매체, 소재 등을 좀 집중 공략해서 광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드디어 대자본 마케팅 전략입니다. 대자본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클라이언트들, 광고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뭐 2000만 원, 5000만 원 태우시는 분들을 대자본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대표님도 원하시는 바이시죠? 얼른 빅클라이언트 되셔야죠. 저희 이제 소자본 중자본 넘어서 얼른 같이 한번 빅클라이언트 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업 DB 업종으로 좀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안이 나갔었던 프랭크버거를 예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죠.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줄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고 이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그런 강점과 분위기, 그리고 어떠한 고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제 브랜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브랜딩을 근거로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매체에 들어간다 한들 차별화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랭크버거 같은 경우는 자사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제버거 1등하는 브랜드이다. 뭐 창업, 뭐 매출 1등이다. 뭐 매장이 뭐 어디 뭐 강남 어디에서는 뭐 1억 8천이 달성했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제 속까지 프랭크하게 라는 카피 문구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카피 문구,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뭐 나이키 Just Do It이나 아니면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러한 포인트들 있죠. 그러한 슬로건이 지금 말하는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나 브랜딩을 가져가게 된다면 같은 매체에 들어가도 차별화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우리 뭐 운동복 브랜드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나이키, 뭐 잭시미스, 뭐 아디다스, 뭐 퓨마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게 뭔가요? 운동복 브랜드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이죠. 이런 것처럼 가장 좀 차별화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만약에 흥행하게 된다면 아주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운영 전략입니다. 우리 앞전에 브랜드 슬로건을 정했었죠. 이 브랜드 슬로건을 소재단에도 녹여서 활용한다면 경쟁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광고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랭크버거 DA 솔루션으로는 브랜드 소재와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소재, 마찬가지로 자사몰 내에 점주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 성공 스토리 형식으로 콘텐츠를 영상 소재로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특히
자극 소재, 미친 자신감, 성공하지 못할 프랭크면 프랜차이즈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속까지 프랭크한 내림차순 매출, 매장 매출 공개라는 포인트들로 우리 브랜드 메시지와 자신감을 근거로 한 소재를 녹여냈었던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브랜드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 광고 소재를 활용해 본다면 아무래도 경쟁사들의 뭐 흔한 뭐 우리 매출 얼마예요? 뭐 우리 매장 수가 얼마예요?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더 고객 타깃들의 눈에 띌 수가 있겠고 신선하게 느껴지겠죠? 이러한 포인트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A 광고 매체 전략으로는 구글 PMAX, 메타, 모비온, 당근 4가지 매체를 DA 광고 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앞전 소자본, 중자본 마케팅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매체별 특성을 이용해서 키포인트를 좀 정했어요. 구글 PMAX 광고 같은 경우는 수익 소구, 메타 같은 경우는 B급, 모비오는 프리미엄, 당근은 초 세분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광고 매체별 키포인트들 그러니까 뭐 고객 타깃들이 어떠한 광고를 보고 어떠한 그런 포인트들 좀 감정을 느꼈으면 좋을지 왜 그리고 이 키포인트가 왜 이 매체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PMAX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머신러닝 학습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광고의 그런 뭐 노출 지면이라든지 타겟팅이라든지 소재에 대해서 고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광고라고 보시면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 소구라는 포인트를 잡아갔기 때문에 소재단에서 수익적인 부분들 있죠. 뭐 우리가 프랭크버거 창업을 했을 때 얼마의 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광고 소재에 녹여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타겟단한테 전달함으로써 광고의 성과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차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MAX 광고의 그런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는 같이 동일하게 가져가되 수익 소구 부분으로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분야로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퇴사 이러한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었던 사람들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창업 문의라든지 좀 DB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간다라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광고인데요. 메타 광고는 2030 타겟들이 많이 활동하는 매체임과 동시에 조금 B급 소재가 좀 잘 묻는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B급 소재라고 한다면 뭐 유머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웹툰 같은 형식의 그런 소재들 있죠. 그러한 소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리뷰 형식이라든지 좀 광고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좀 거부감 없는 광고들이 B급 소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다는 공감과 감성 위주의 소재를 준비하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메타 광고를 통해서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고 좀 센스 있는 현실형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도가 높을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근 광고인데요. 당근 광고 여러분 당근 많이 하시나요? 네, 당근은 이제 지역 기반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죠. 지역 거래 기반이죠. 그래서 초3분 지역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예비 잠재고객 창업주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좀 못지않게 자신의 집에서 매장이 좀 어느 정도까지의 그 출퇴근 거리를 확보하면서 창업이 가능한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타겟팅,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좀 회사가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타겟팅을 좀 걸어가지고 그 세분화된 지역 타겟팅을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밀집 지역, 뭐 상가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km 내 정밀 타겟팅 및 동단위까지 세밀한 타겟팅을 통해서 좀 자본은 있으나 이제 회사는 그 다니기 싫고 또 얼마 있으면 퇴사가 또 코앞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들어간다라고 전략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환 코드를 삽입해서 전환 캠페인으로 잠재 고객 모집을 좀 극대화시키고 모수를 확보해서 또 다시 한번 2차 리타겟팅을 통해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직장인들이라든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출근 전 시간이죠. 뭐 6시에서 9시 사이 시간대랑 그리고 퇴근 후인 6시부터 뭐 5시부터 10시 사이의 그런 퇴근 시간대에 타겟팅
그 시간대별 그런 그 소재 전략을 좀 달리 해가지고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의 소재 또한 A/B 테스트죠. 광고 A와 B 중에서 어떠한 소재가 더 효율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광고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오프한 식으로 진행을 해서 광고비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고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 광고 소재를 조금 좀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광고의 소재는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가장 최전방에 노출되는 소재 광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광고의 클릭률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이 클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소재가 중요하고 이 광고의 소구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의 카피,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미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고 소재가 좀 성과가 참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작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광고의 카피가 만약에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 광고의 소재가 좀 밝은 느낌의 광고 소재였다면 어두운 광고 소재로 좀 전환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상품 USP 뭐 예를 들어서 뭐 톤업 선크림이라는 상품이어서 톤업 선크림이라는 카피를 적었는데 이 광고의 소재가 효율이 별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얼굴이 화사해지는 선크림이라고 좀 문구를 변경해 보신다던가 이러한 것들 아니면 뭐 시티라고 하죠 뭐 더보기 구매하기 이러한 문구 그 버튼들을 좀 광고 소재단에 녹여서 세팅해 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세팅해 놓고 뭐 그냥 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은 진짜 뭐 한두 시간 단위로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길면은 뭐 일주일 단위, 뭐 2주 단위로 성과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SE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라든지 문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자꾸 SE 광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SE 광고는 사실 진짜 기본적인 광고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고객들이 우리 광고의 상품이라든지 브랜드를 노출해서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입되거나 고려를 한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구매 전환이라든지 문의하기 이러한 그 역삼각형 모델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최하단에 좀 전환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바로 구글 검색 광고나 네이버 검색 광고, SE 광고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뒤에 광고를 통해서 바로 사이트로 유입돼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SE 광고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1차 목표로는 CTR 개선이죠. 광고를 클릭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구매 전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 클릭률을 뭐 1%에서 1.5%, 뭐 2%에서 3% 이건 업종마다 이전 광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거적인 수치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유입이라든지 랜딩 페이지 내 체류 시간을 조금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광고 목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소재 변경이라고 한다면 고객들의 소구점에 맞는 그런 소재를 변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적인 소재라고 한다면 DA 광고를 통해서 인지한 우리 브랜드와 상품을 인지한 고객 타겟들이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니즈가 있는 고객 타겟들이겠죠.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이나 소구점이 무엇일지를 판가름하고 매력적인 소재 카피들로 구성을 해보면 클릭률도 좋아지고 광고의 성과도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2차 목표로는 창업 DB 수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 DB 전환을 좀 모집하는 데 좀 주력으로 두고요.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균형 있는 유저들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창업을 희망하시는 고객 타겟들의 그런 뭐 전환당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CPL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효율적인 비용을 조금 단가를 낮추시면서 광고의 전환이 목표를 이루고 광고비도 같이 조금씩 올려가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를 위한 그런 비용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E 광고는 키워드 광고이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 그룹이라든지 창업 키워드 그룹, 뭐 메인 키워드 그룹, 세부 키워드 그룹, 뭐 지역별 키워드 그룹, 광고 자본별 키워드 그룹, 뭐 아니면 뭐 남자 창업, 뭐 소자본 창업 이런 성별별 키워드 그룹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다양한 키워드 그룹을 나눠서 광고를 집행하고 그 키워드별로 가장 효율적인 반응이 나온 것들은 입찰가를 계속 조금씩 뭐 상순위로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이나 뭐 문의하기를 증대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노출수는 많은데 클릭률이 좀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은 클릭률 개선을 위한 소재 제작, 소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뭐 3, 4순위에 노출시켜서 조금 더 많은 유입을 좀 극대시키기 위한 그런 광고 전략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뭐 세부적인 키워드들, 뭐 입찰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키워드의 그런 클릭률이라든지 반응은 충분히 좀 나오는 좀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뭐 5에서 뭐 6순위, 뭐 7순위에 배정해가지고 이 등급별로 효율적인 광고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전략으로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광고 SE 광고 소재를 뭐 1순위와 2순위에 무조건 고정시켜서 노출 지면을 이만큼 가져가고 경쟁사들이 이만큼 가져가게끔 만드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나 마케터님들의 전략으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A 광고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 프랭크버거의 창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타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뭐 브랜드 소재라든지 창업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본사와 가맹점에 어떠한 그 관리나 그런 혜택들이 이어가게 되는지를 소구 포인트로 잡아서 그에 맞는 카피를 또 작성했고요. 그리고 고수익 창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이 어느 정도이다. 이러한 카피들을 또 소재단에 녹여서 매력적이게 구성하고 창업을 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없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망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한 부분들 리스크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줄게. 이러한 부분들의 소구점을 담아서 카피를 작성을 해서 전환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으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쟁사의 키워드를 좀 도출할 수 있는 뭐 에이스 카운트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도구 뭐 루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광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자사볼 내 고객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자사몰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뭐 타고 들어오는지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지 광고 통해서 뭐 광고 통해 들어왔다가 어떻게 빠져나갔고 왜 다시 들어왔는지 뭐 며칠 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이탈이 왜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 이 부분에서 오래 체류하게 됐는데 어떠한 포인트 때문에 오래 체류하고 있고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살려서 광고 소재도 녹일 수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들 있죠. 쉽게 말해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매 전환을 이루거나 문의, DB를 받는데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광고는 우리 최초에 보여지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광고를 좀 호기심 있게 관심 있게 이렇게 한번 와볼래? 라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제로 지갑을 열게 만들고 전화는 이루고 만들고 연락하게 만드는 것은 상세 페이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역할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데이터적인 수치적인 근거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 꼭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예산이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브랜드들은 무조건 챙겨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뭐 소자본, 중자본이신 분들도 무료로 그냥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 이상 대자원 마케팅 전략 한 줄 요약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다양한 매체와 타겟팅 그리고 소재를 통한 도전적인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광고 운영이 가능하고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고객들의 뇌리에 박히는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같은 경우죠. 그리고 다양한 매체 확장 및 경쟁사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체를 선점해서 뭐 아직 그 매체 안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우리가 먼저
이끌어드리고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체라고 한다면 뭐 토스 광고라든지 뭐 ADN 광고, 크리테오 광고 뭐 이러한 광고들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보다 먼저 빠르게 발빠르게 선점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시도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분량이 한 1시간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광고 예산별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실 이게 업종별로 제가 세세하게 나눴다기보다는 조금 큰 틀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조금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한테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업종에 맞게 대표님의 브랜드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고 광고의 문제점과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구매 전환이라든지 문의를 크게 늘린다든지 광고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아래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해당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이 실제로 필요하다 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광고 컨설팅 1팀 최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